네, 필독서 특강 금요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보내고 복습도 열심히 하셨죠? 지난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4주차 디자인 공예 색채학 문제를 풀고 첨삭지를 냈어요. 직강생들이. 아마 인강생들은 뭐 이제 요번 다 오늘까지 냈겠죠? 오늘 어제까지요? 이제 그러면 이제 선생님 생각에, 이제 내 생각에는 이게 이제 내가 미련한 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진짜 선생이다 생각이 들어서 첨삭을 해요. 여러분 거를 첨삭을 해. 하면 이제 문제가 보이잖아. 어느 부분이 완전 허당이라든가 어느 부분이 완전 구멍이 났다든가 이러면 자, 잘 생각해 봐요.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굳이 이런 행동이 불필요하면 이제 안 하면 되는 건데, 토요일 날 요때 문제를 풀었어.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일,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이제 차주가 되는 거죠. 이게 차주 토요일 날이야. 그래서 이때 문제를 풀었어. 그래서 심각한 거 문제가 나와서 본인이 다 알 테니까. 그럼 이거를 이제 요게 복습으로 쭉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요 날이거나 요 날, 토요일 날 풀었던 23문항 중에서 최소한 뭐 한 10개에서 본인 각자 맞춰서 뭐 13개 뭐 이렇게 또 이때 풀어볼 거 아니에요. 그쵸? 다시 풀기. 이걸 꼭 해야 돼, 이거를.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암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차주 토요일 날 뭐 하는 거야? 직강에 와서 요거로 백지 쓰기 하는 거지. 요거. 따라서 토요일 날 아침에 혹은 금요일 날 아침에 백지 쓰는 주제가 이것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거는 크게 학습의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이제 문제풀이 기간에는. 전혀 엉뚱한 거 다른 걸 백지 쓰기 한다. 그러면은 그냥 아침에 몇 명이 모여서 해프닝, 퍼포먼스 하는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자꾸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선생님 내 생각에는 첨삭을 하자마자 주중에 요 중간에 뭐 하다못해 화수 요때쯤에 내가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인강생들은 그래도 비교적 전화를 잘 받아줘. 아니면 먼저 연락이 와, 문자로. 교수님 뭐 질문할 게 있는데 전화로 하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막 뭔가 적극적이야. 그런데 직강은 전화를 하면 안 받아. 연락도 없고.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전화를 해서 어떤 게 문제가 보여요. 요걸 좀 빨리 며칠이라도 더 빨리 땡겨서 공부하면 어떨까? 하고 싶은 거지, 나는. 근데 이런 것이 과도한 관심이라면 제가 이제 안 하면 돼요. 근데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때 미리 첨삭해서 선생님이 막 그냥 자기 시간 쪼개가지고 전화해서 요번 주에 복습할 때 방향을 이렇게 자꾸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꼭 백지 쓰기로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선생이란 말이에요, 내가. 근데 그게 참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고. 그게 많이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백지 쓰기 할 때 아무거나 하지 마시고 지난주 자기들이 풀었던 문제 중에서 틀렸던 거 그런 거를 하십시오. 틀린 게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래요. 다르면 백지 쓰는 문제가 많아질 거고 같으면 백지 쓰는 문항수가 적어질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꾸 확인, 복습, 재차 확인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본인한테 지휘관이 되어야 돼요. 지휘관. 저 남자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분대장들 있잖아요. 분대장들. 분대장의 역할이 10% 지시예요. 10% 업무 지시. 그럼 90%는 뭐냐? 90% 다 확인이야. 확인. 그게 분대장의 역할이야. 10% 뭐뭐 해. 이거 이렇게 우리 고주 점령하자. 뭐 하자. 뭐 독도법법 어디까지 집결하자.
뭐 딱 10%. 나머지는 계속 그래서 뭐 준비했어, 계속 확인. 본인한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문제 풀었어, 뭐 틀렸다, 왕창 다 틀렸네, 와우, 여백이 너무나 좋네, 와우, 나는 볼펜 아꼈어, 너무 기분 좋아. 이러더라도 일주일 동안 본인한테 계속 이거 외웠어, 다시 한번 확인해봐, 외운 거 맞아, 문제 나오면 쓸 수 있어. 자꾸 그러셔야 돼요. 자꾸. 자,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오늘 프린트물 보시면 지난주 요건 이제 앞에 내용이고, 다음번에 한국미술사 때 요 세 권, 클릭 한미사, 한국미술의 역사, 한국미술문화 이해, 이렇게 세 권 제가 준비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책이 없으면 화면으로 이렇게 좀 보여줄 거니까, 책이 없어도 돈 들어가잖아.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간혹 빌려가지고, 전화번호 바꾸고 합격할 때까지, 그리고 합격하면 도서관을 반납하는 경우를 가끔 봤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뭐, 없으면 화면으로 보여주니까 괜찮아요. 책값이 또 많이 비싸, 또. 요즘은 또, 서양미술사는 클릭, 그 다음에 20세기, 요게 절판이죠. 절판인데 대체로 복사본이거나 PDF로 돌아다닌대요. 돌아다니는 애가 있으면 그 낚시 이렇게 얼른 잡아내거나, 경찰 출동해서 좀 잡아내거나, 어쨌든, 예, 하시고, 조각사 2입니다. 한눈으로 보는 조각사 2. 그렇게 준비를 미리미리 해주시면 좋겠고. 자, 요거는 지난주에 냈던 문제인데, 오늘부터 수당이라서, 오늘 요거 문제 푸는 건데, 예, 요거 이렇게 문제 좀 풀어서 시간 나면 이렇게 좀 여기다가 해보시고, 그 다음에 활온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다, 선진시대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는 시중에서 볼 수 없는 책들이에요. 중국 원서에서 나온 내용들을 뽑아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위진남북조, 그렇게 되고, 이렇게 원명청까지 이렇게 해드렸고, 기본세 다 있긴 해요, 또. 그러고 봤더니 우리 기본사 좋더라고. 오타짜 먹었으면 딱 좋겠는데, 널리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형호, 유교, 사세, 이병, 4등급, 얘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정말로. 나와야 되는데도 안 나와. 그 얘기는 거의 정말 착조 탄다고 보셔야 돼요. 위험하게. 제끼는 순간 위험해지고, 공부하면 좀 마음 편안하게, 뭐가 나와도 난 자신 있어, 이런 개념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명나라, 이계선, 유교, 이건 기출 한번 나왔었어요. 옛날 2013학년 쯤인가요? 나왔었어요. 앞으로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애야. 사병은 안 나왔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책에서 뽑아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것까지 싫다. 그럼 뭐 안 하셔도 됩니다.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서희, 중요한 작가죠. 그 다음에 동기창. 그 다음에 원대 도자기, 오늘 원나라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진도가. 그래서 그냥 명청까지, 발음 잘 하셔야 돼요. 멍청하시면 안 됩니다. 명청이에요. 유리홍부터 해서 예시자료 이렇게 해드렸고, 명대, 1, 2, 3, 4 구분해서 외울 수 있도록 쉽게 색깔 딱 칠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청대, 꼭 외워야 되는 거는 범랑체. 이렇게 해드렸고, 오늘 문제 중에서 꼭 풀어야 될 것들. 이거는 시간을 내서 언제든 풀어보십시오. 요번 주 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간을 내서 언제든. 요번 주 돌아오는 주까지 꼭 복습해야 될 거는 내일 풀게 되는 문제가 제 1순위. 그 다음에 얘네는 언제든. 다행스럽게 내일 푸는 문제가 동미사, 중미사, 화론이란 말이죠. 오늘이랑 살짝 걸칠 거예요. 이래서 커리큘럼이 아주 절묘한 것 같아요. 올해 커리큘럼이. 수당대 인물묘사, 당대 산수화, 주요 화풍. 요 정도 되면 선수급들은 딱딱 대답이라도 착착착 할 수 있어야 돼. 한번 해볼까? 이미 여러분들은 인류를 배웠잖아요. 3, 4도 배웠잖아, 이미. 그리고 여러분들은 N수생도 있고. 그죠? 자, 처음부터 가볼까? 수당대 인물묘사 방식의 특징. 한마디로 핵심적으로.
네, 묵비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증인들 여기서 이러시 곤란합니다. 증인. 당대 산수와 기본적인 특징. 네, 한 명 나왔습니다. 정록 산수. 살아있다는 얘기죠. 한 명 살아있습니다. 당대 산수의 주요 하품과 그 특징은? 네, 아직 겨울잠 자고 있습니다. 네, 명왕 행촉도 시대 배경은? 안록, 2명 살아났습니다. 네, 좋아요. 왕유하풍의 특징은? 네, 대답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어폰 빼세요. 거의 내 말 듣고 싶지 않아서 이어폰 확 틀어 막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당대 7세기 후반 조각에서 보인 종교 특징. 네, 아무 말 대잔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삼체에 사용한 유약, 온도, 제작 기법. 과연 저하도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그것이 알고 싶다. 과연 저하도일까요? 제작 기법. 과연 흘리거나 번져서만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 오늘 다 배웁니다. 오늘 책에서 배울 거예요. 5대 북송, 크게 2개 위파. 오대 수묵화, 2가지 구분. 어느 순간 지금 다 직강생이 나갔어요. 북송대 이성 작품의 특징. 미불산수의 특징. 이제 아무 기대 없이 일단 무조건 읽기만 하겠습니다. 5대 이후 불상조각의 조형적 특징. 북송대 요주요, 도자기, 정요 도자기 특징. 도자기를 깰 판이에요, 지금. 원대 조명과 제작한 작가 추색도 특징. 황공망이 제작한 부춘장구도 특징. 원대 조각의 특징. 점점 의식이 몽롱해지고, 이렇게 선생님이 꾸는 목소리, 수면제였구나. 의식이 몽롱해지고 있어요. 선생님 목소리만 들으면 저는 잠이 와. 이런 분위기들. 원대 조각하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용어가 라마 양식입니다. 라마 불교. 그치. 그 다음에 원대 용천요, 원대 경덕진요 도자기 특징. 주제 괜찮죠? 이거는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 각자 공부를 하시고 꼭 풀어보고 간단하게 해보는 게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오늘 다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수당. 이렇게. 요걸 제가 한번 꺼볼까요? 조금 더 나았죠? 괜찮죠? 나 이거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인물 물어본 거야. 제가 아침부터 좀 까불까불하죠. 약간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요. 이 모의고사 6월달 모의고사 때문에 좀 불편하네, 마음이. 모의고사를 볼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예년도에는 모의고사를 봤어요. 작년까지는 4월 받고 6월 봤는데, 올해는 특히 내 수업을 안 듣는 다른 학생들의 행태가 수업은 안 들으면서 첨사까지 쏠랑 다 받아가는 그런 행태다 보니까 굳이 내가 그렇게 봉사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수강생들은 5월부터 문제풀이를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첨삭도 좀 4번씩 받아가고 있고, 그리고 문제수가 되게 많아요. 나중에 11월 달 가면 한 주에 2주차 문제를 줍니다. 대한민국에서 미술과로 문제가 가장 많아요. 가장 고퀄, 공부거리가 가장 많은 문제. 그거 다 소화도 못해.
그런데 굳이 또 첨삭을 봤는데 모의고사를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굉장히 고됩니다. 이게 노동이에요, 첨삭이. 내 수업을 듣지도 않는 아무 반응도 없고 이런 학생들한테 해주는 게 노동일 뿐만 아니라 우리 수강생들은 좋겠지만 계속 겹치잖아요. 문항수도 많아져.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스트레스예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딱 빨대 꽂고 문제 막 쪽쪽 이럴 것 같으면 문제 만들어주세요. 모의고사 봐요. 이럴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래서 그걸 소화할 것인가. 4월달 모의고사 소화했어요? 뭐 그렇잖아, 그지? 이렇게만 물어봐도 대답 못하잖아. 하다못해 5월 2주차 문제 소화했어요? 다시 풀면 한 60점 이상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문제만 자꾸 자료만 이렇게 만들어서 뭐 할 거냐고.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스럽다. 아침에 그 얘기를 또 차장님하고 좀 하면서 차장님이 좋은 아이디어 내주시긴 했는데 제가 좀 부담스럽네요. 저기 그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차장님은 그 모의고사 보지 마시고 이런 걸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조금 그래도 저한테 숨을 좀 트이게 하셨는데 어쨌든 짐스럽네요, 좀. 그래서 약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같이 고민 좀 해보자고요. 어차피 여러분들 같은 선생이고 내 수업 듣는 여러분들이니까 같이 고민해서 좋은 방법을 좀 찾아봅시다. 자, 수당 여기에선 읽을 거리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는 이렇게 막 지금부터는 외울 거면 탁탁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만큼 잘 나와 있습니다, 책이. 또 우리가 기본세도 받고 체크만 잘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회화 여기에 전자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전자건. 프로가 또 바뀌었네. 프로가 자꾸 바뀌네. 그죠? 형광펜이 칠해지질 않네요, 이게 지금. 어쨌든 여기 전자건. 그 다음 밑에 청록산수 채색화. 그 다음에 요 뒷페이지 요거 보셔야 되고요. 작품. 수업시간에 여러 번 받고 문제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비례미가 보이고, 공간감도 보이고. 그 다음에 좌우로 자리 잡은 산. 그 사이로 지나가는 흰 구름. 흰색으로 칠해진 인물들의 표현 기법. 네, 요거 프로그램을 다시 좀 건드려서 형광펜 다시 칠하게 만들었습니다. 요거 지금 98페이지예요. 전자건, 제가 한번 문제 내드렸던 거, 문제 안에 정답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정답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특히 고구려 사람이다는 설이 아주 강해요. 꼭 우리나라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청록산수의 첫 출발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올 소지가 아주 높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카메라 잠깐 밀어 따라올까요? 항상 기출이라고 하는 걸 잘 봐야 되는데 기출을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저는 정말 실력자라고 생각이 돼요. 중미사에서 여러분 누가 봐도 뭐 초수나 재수, N수 이상쯤 되면 남송 하게 되면 뒤에 따라오는 말 남송, 마하파 이렇게 되죠. 남송, 마하파 매우 중요한 거 아실 거예요. 남송, 마하파의 원조가 있습니다. 이름이 두 글자예요. 이름이 두 글자, 성이 이씨야. 당으로 끝나는데 누굴까? 이당입니다. 요 정도는 공부를 하겠죠, 그죠? 요건 당연히 할 거고, 그렇지? 그런데 이당의 화풍이 사실은 이 북송 말기 화가예요. 그래서 북송이 무너지고 남쪽으로 쫓겨나서 남송이 되는 과정에서 북송 황제랑 같이 내려간 화원의 수장입니다.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북송 기질이 있겠지, 화풍이. 그래서 남송에 영향을 줬단 말이죠. 그 남송의 마하파, 잔산잉수의 화풍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되는 건
그래도 좀 실력 있는 사람의 시각. 그런데 임용은 이렇게 안 나오고 요 사람의 영향을 받은 요 앞에 북송대 대표적인 산수. 무슨 파? 북송대 대표적인 산수. 이곽파 등등을 묶을 수 있는 말. 거비파. 이게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가. 이게 나. 이게 다. 이렇게 나왔다고. 이게 기출이에요. 이런 기준이라면 청록산수 계열이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대표적인 건 누가 뭐래도 이사훈, 이소도예요. 근데 요거 이 청록산수가 언제 또 생기는데? 언제 생겨요? 남송 때 좀 생기죠. 남송, 조백구, 조백숙, 그죠? 그리고 이게 또 언제 또 생겨요? 원대, 조맹부, 작화추색도 이렇게 생기죠. 요거의 근원지가 어디예요?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전자건이에요. 그래서 얘는 하는 게 맞다.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전자건, 이걸 꼭 정리하시고 문제 여기다 적어서 문제풀이 자료 보고 정리할 거 스스로가 이렇게 스스로한테 내비 안내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자리 잡은 산들, 큰 나무 사이로 보면 흰 구름, 흰색으로 칠해진 인물들을 표현해서 당대 투기 기법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자건이 넓은 공간 처리 잘했다. 그런 걸 찾아서 정리하시고 쭉 내려갑니다. 당대 삼체 도자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하나씩 나오겠죠. 일단 전체적으로 쭉 거론하는 거예요, 지금. 청록산수. 이 시기에는 또 이사원, 이소도 청록산수죠. 그 다음에 왕유.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한 사람, 오도자. 뭐, 이렇게가 있다. 자, 그래서 궁정회화를 꼽는다. 그래서 궁정회화, 이사훈. 그러면서 이제 또 염립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주의. 그 뒤로 넘기면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어요. 요 그림 매우 중요합니다. 주대종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역대 제왕의 성품까지 표현했다. 역대 제왕의 성품까지 표현했다. 실제와는 좀 다르죠. 사람이 이렇게 덩치가 차이 날 수가 없죠. 이건 사실적인 모습이라면 얼굴은 뭐 그렇다 쳐도 뭐 실제 몸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적이진 않고 의습은 당대의 의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대종소 인체 표현을 통해서 대상의 성격 묘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요 밑에 있는 그림은 안록산의 난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예요. 양귀비 아시죠? 양귀비. 양귀비의 자매들입니다. 이때 양귀비에게 솔랑 빠져가지고 양귀비가 궁궐에서 외로울까봐 양귀비의 그 자매들까지 들여놓고 이 뭐라고 그러죠? 계급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떤 직급을 줬어요. 직급을 좀 고위직 같이 놀아주는 게 그 업무야, 주 업무야. 그러면서 지금 돈으로 1년에 1억 5천원 연봉을 줬대요. 지금 돈으로. 그러니까 온갖 사치를 다 하는 거지, 지금. 뭐, 그러한 내용들에 관련된 내용. 그것 때문에 이제 안록산의 난이 좀 생겼고. 그 다음에 오른쪽, 주방 작품의 궁중의 여인. 이런 것들 좀 보시고. 자, 다시 또 제왕도입니다. 제왕도 세 번째. 육조시대 이래 제왕들 그린 거야.
일종의 국가적인 사업이라는 거지. 염립보는 왕을 크게 그리고 신을 작게 그린 고식, 옛날식 주대동서. 왕들을 표현했고 당시 풍속을 알 수 있는 귀한 자료다. 그 다음에 장헌, 주방, 전부 다 인물화, 궁중의 인물화, 특히 당대 미인 특유의 모습을 창안하냈다. 궁녀들은 모두 화려한 의상을 거쳐 입고 다양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궁에서 논일거나 일하는 모습. 아직 개성적인 얼굴은 찾아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여기 배경은 처리하지 않았다. 여기 또 나오죠. 양귀비 자매였던 객국 부인들의 나들이 뭐 이런 걸로 나와 있죠. 여기 지금 여기 이 도판의 배경이 됩니다. 배경. 그 정도. 이렇게 속도 내도 되겠죠. 이 정도 뭐 어려운 설명 아니니까. 그렇죠? 그 뒤로 넘어가면 이렇게 이 책의 장점이 이렇게 도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딱딱딱 나올 수 있는 도판들이에요. 역시 당대는 개성적인 표현이 구사되지 않고 배경 설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같은 말 계속. 그 다음에 한간, 조야박도라고 하는 말그림이 있어요. 말그림. 카메라 잠깐만, 네, 벌써 왔네요. 네, 요 그림입니다. 한간의 말그림. 매우 사실적인 말그림이죠. 이 당시에는 임금에게 공물을 바칠 때 아주 명마들을 세금처럼 공물을 바쳤대요. 그리고 임금이 자기 권세를 나타내는 것 중에 지표 중에 하나가 아주 명마들이 몇 마리 갖고 있느냐, 이런 거고, 따라서 말지기들의 직급이 있어요. 관직. 그렇게 돼 있고, 이 말들을 궁궐 안에 풀어놓고 키웠대요. 그냥 묶어 키우지 않고, 마구간에 묶어놓지 않고 풀어놓고 말들을 막 뛰어다니게 하는 거죠. 궁궐 안에서. 그렇게 됐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로 왕의 권세, 위세를 나타내기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풍요로우니까 말들도 살이 쪘고, 이렇게 되죠. 명마로서 매우 사실적인 그림들입니다. 이렇게 한간, 말의 기운찬 모습 잘 표현하고 있다 정도. 자, 쭉 내려와서 당대에는 인물화가 성행했다. 중요한 이치를 접하는 화목은 인물화야. 인물화. 아직은 산수화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인물화였어. 산수화가 조금 이제 나왔다는 거지. 산수화는 송대리로 수묵산수 성행되고 그거 발전했지만, 그러니까 송대 때 수묵산수가 유행했고 그 이전에는 청록산수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뭐였다? 청록의 채색산수가 주를 이루었다. 그 다음에 당대에서는 그려진 산수화에서 준법의 초기 형태가 보인다. 아직 체계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음 페이지. 당대 산수와 주요 화풍은 청록산수였다. 이사원, 이소도, 강범, 누각도 이런 거 외워두시고 6-6번. 그렇죠? 왼쪽에 물체들이 모여있고 나무들 사이에 건물이 보이고 그물 같은 물결과 푸른 산, 큰 나무 표현, 당대 품격을 개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청록상수 명왕행촉도 험준한 사천지방 경치와 인물의 형태에서 안록산이 난, 요게 중요하죠. 이런 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런 거.
이거는 바꿔서 형광펜을 중요하니까 색깔 좀 바꿔서 시대적 배경 이런 거 좀 외워두세요. 이렇게 원경이 처린 당대 특징을 보여준다. 높이 뜬 산, 구름 표현, 전형적인 당대 산수 표현이다. 자, 그 다음 다른 사람. 당대 산수가 중요한 사람은 왕유, 문인화의 시조, 문인화 남종화의 시조라는 거지. 그래서 뭐 이런 작품들, 요게 유일한 작품이에요. 요거 기억해 두시고 강산설제도 이렇게 선현법이 보이죠? 선현법, 평원산수 계열, 태점이 살짝 보이고 피마준의 원조가 살짝 보이고 그 다음에 해조묘도 비슷한 게 보여서 이거는 나중에 그린 모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 일본에 전하는 하여튼 이것들이 하여튼 다 갖고 있어 아주 그냥. 일본의 우리나라 유물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될 유물이 23만 점이나 있대요. 그런 설이 있고 두 번째 설은 16만 점이 있다. 뭐 이렇게 좀 아까는 하는데 어쨌든 10개가 아니고 100개가 아니고 1000개가 아니고 와. 좀 속이 타죠. 어쨌든 일본이 전하는 강산설제도는 당대나 송초 고식을 보이고 있다. 후경이 나무가 크게 그려진 점도 고식에 속하는 것이다. 왕유가 선현법을 최초로 사용했다고 분석하였다. 근데 이건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선현법은 장조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이따 이제 또 나올 거예요. 이따 저기 우리 그 간추린 중미사에서 이따 보는 게 좋은데 말이 나와버려가지고 또 갑자기 찾으려니까 안 나온다, 그지? 이 책에 이거 몇 페이지냐? 121페이지. 여기 121페이지 이따가 볼 거예요. 지금 뭐 굳이 안 봐도 되는데 121페이지 쪽에 보면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장조가 나와요. 장조. 발묵법이 바로 선현법의 출발점이에요. 여기 있는 거. 이 장조. 여기 보이죠? 그죠? 이렇게. 요거 좀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 왕유, 파묵산수 시작하였고 또 왕령, 발묵법 이렇게 막 되고 또 그 다음에 장조 밖으로 이런 내용이 쭉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이따 좀 볼 거고 여기도 나오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책 그다지 확인되지 않았다. 어쨌든 그래도 알고는 있자. 왕유가 선현법 최초로 정했다. 그러니까 항상 최초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과지? 미술과잖아, 미술과. 무슨 이게 물리과가 아니고. 그죠? 천문학과이 아니잖아. 우린 미술과. 미술과는 뭐랑 관련돼 있다? 문화의 최초가 의미가 있어요.
문화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자생적으로 생기진 않아. 항상 옆에 지역, 옆에 부족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동, 생성, 성장, 성숙, 쇠퇴 이런 구조로 돌아간다는 게 대체적인 사학자들의 주장인데, 이것도 뭐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만 어쨌든 유독 특정 문화만 자체적으로 생겼다가 자체로 소멸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 문화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떻게 영양원이 왔는가, 이 문화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런데 와서 그대로 머물지 않고 어떻게 자생적으로 독자적인 것으로 열어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것도 그렇죠. 중국에서 왔지만 우리만의 독창성,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게 최초가 중요하진 않다고. 그런데 대체로 이상하게 공부의 방법이 조금 방향이 잘못된 게, 노량진의 임용고시 미술 준비하는 분들의 약간의 특징이 최초를 되게 좋아해. 최초를. 그런데 최초가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지난주에 문제 풀었던 거, 피터 베런스의 A주의사, 벌꿀 모양, 그 CIP, 이게 최초가 중요해요? 그 CIP의 핵심 구성 요소 3가지가 다 들어갔다. 로고, 서체, 그 다음에 표현의 균형과 통일을 이루는 레이아웃이 한꺼번에 있다가 중요하지. 그 다음에 이 이미지는 뭐다? 벌집 모양이 중요해요? 아니면 생산성이 중요해요? 생산성이란 말이 더 중요하다고. 생산성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벌집 모양에서 착안해 온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약간 엇나가고 있는 거예요. 표적이 정 가운데를 못 맞추고 있는 거라고. 그런 서술이 대다수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최초 이런 건 너무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어찌됐든 왕유는 선현법을 사용했다? 잘 모르겠다. 어쨌든 선현법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어. 만약 이거 무시하고, 밑에 문장 무시하고 시험에 나온다면 선현법 써도 틀리진 않고. 자,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남북 종설이 생겼다. 웃기지 않냐. 이런 말에 좀 의아함을 자아내게 합니다. 아주 고급지게 얘기한 거죠. 살짝 돌려서. 동기창의 주장을 살짝 비꼰 거예요. 어쨌든 이렇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볼거리가 없고 도판만 봐두세요. 그 다음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림들이 나왔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뭔가 이제 백묘스러운 거. 오도자. 오도자 다른 이름 오도현. 쭉 내려가면 오도자 나옵니다. 장원원의 역대 명학이 당대 최고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다른 말보다도 요 말 기운생동, 옷자락이 펄럭인다, 요 말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오대당풍, 절로묘, 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다, 그죠? 옷자락이 펄럭이며 기운이 생동한다. 오대당풍 절로묘. 요 그 다음 페이지는 볼거리가 없어요. 이렇게 다 됐고,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조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